11월 29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08 약보합, 코스닥은 0.73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간밤 해외 증시는 미국 증시가 나스닥, 다우, S&P가 각각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니케이, 상해, 항생은 각각 0.26, 0.56 하락, 항생은 2.08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은 각각 0.13, 0.49, 1.04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이 그동안 강하게 올라왔었죠. 전반적인 해외 증시 상황을 한번 훑어볼게요. 자,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요, 강하게 튀어 올라왔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더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주봉 있죠? 이 기준선입니다. 여기 딱 맞고 있죠? 바로 뚫고 갈 수도 있겠지만 물량 소화했다가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를 뚫어버리면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 지금 맞고 있죠? 기존 저항대가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고점 매물대까지 순식간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일봉으로 보시면 더 자세히 보이는데요. 갭으로 떴죠? 공간을 띄우고 갭상으로 떴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승 추세가 강했다. 그동안의 하락이 상당히 가팔랐죠. 하락 추세도 상당히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그쵸? 요거를 단기간에 뚫어버린 거예요. 이때 미국 경제 폭락 또는 중국 부동산 폭락 이슈와 함께 여러 가지 매크로를 흔들었습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이슈와 함께 시장은 돌아나갔다.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지금 요렇게 기울기가 가팔랐죠? 다시 만만해집니다. 만만해지다가 물량을 소화하고 요렇게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상승장에 날리는 무척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니케이 지수도 현재 차익 실현 물량이 살짝 나오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갭을 떴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지수도 현재 살짝 소강 상태, 유로스톡스도 살짝 소강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 환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보이시면 현재 1291원입니다. 1300원 아래로 훅 내려갔죠? 가파른 원화 강세 구간. 그리고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102.64. 가파른 달러 약세 구간. 국제유가는 76.41. 폭락해서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미 국채 금리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시장 매크로 환경은 이미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면 시장 금리가 훅 꺾였죠? 더불어서 2년물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2년물의 흐름 또한 3개월물의 흐름을 보면 훅 꺾였습니다. 그쵸? 시장 금리의 하락, 원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 주식의 강세. 주식은 가팔랐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갈 확률이 높겠지요. 그렇지요? 자, 그리고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하는 경제 폭락의 이슈가 나올 확률이 높다. 어떤 분이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매크로야 보는 관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저는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다. 2004년도와 비슷하다. 단순히 2004년도, 2008년도 리만 브러스 사태와 단순히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지금 기준금리 5%를 감당해 내기에는 여기에 가상금리가 붙었죠? 전세계 경제의 부채와 펀더멘탈과 함께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때 또는 그 와중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무척 되시지 않을까. 뭐 누가 얘기했다,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매크로를 정리할 수 있는 힘이 본인한테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겠지요. 자, 그래서 여기에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MMF, 머니마켓 펀드, CMA의 이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의 자금들, 부동산 시장의 자금들, 채권 시장의 자금들, 환율 시장의 자금들 여기에 현재 위험하고 공포하고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위험자산으로 쏠까? 공포로 쏠까? 근데 이 자금들이 위험자산 쪽으로 올 확률이 무척 높아 보입니다. 즉 추세의 상승의 추세가 가속화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셀트리온 쪽으로 자금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셀트리온은 2%대 하락, 헬스케어가 2.06, 제약이 3.1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거래일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방전됐었는데요. 다시 충전을 했고요. 자, 이 거래일
떨어졌고요. 살짝 나왔다가 떨어지면 또 힘들죠. 역시 셀트리온은 저주받은 주식이야. 공매도를 이길 수 없어. 역시 안 되는 것 같아.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습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지쳐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죠. 이제는 막을 수 없다. 밀어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 시기는 그들이 정하겠지만 머지않아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좌표로서 실적이 이번 찍혔죠. 합병 성공했죠. 대차장고가 폭발적으로 줄었습니다. 헬스케어 기준 3분의 1, 셀트리온 기준 2분의 1 토막 났어요. 이거 역사적인 겁니다. 거의. 그리고 공매도 누적 잔고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신약 승인과 신약 허가를 받았고요. 유플라이마가 안전하게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차세대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공매도 금지 구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늘 또한 대차장고와 공매도 누적 잔고가 줄었을 겁니다. 218만 주, 조금 있으면 100만 주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주가는 그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를 우리는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죠. 셀트리온, 내년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시장 확대 기대감, 셀트리온 바이오젠 경쟁 구도 본격화,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 100조 원에 육박한다. 물질 특허 완료, 제형 특허 일부 남은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 바이오시밀러 출시 가시화가 되고 있다. 셀트리온과 바이오젠 경쟁 구도 본격화, 악템네뿐만 아니라 스텔라라, 차세대 바이오시밀러 흥행 변수, 스텔라라, 졸레어, 포롤레어, 악템나, 아일리아, 여기에 차세대 계속해서 두 번째 물결을 넘어선 세 번째 물결까지 준비가 되고 있죠. 막을래야 성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헬스케어 기준 내년도 3조 5천억이라고 한다면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은 예정돼 있습니다. 거의 확실화되고 있어요. 시장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제가 매크로 봤던 그 환경 아래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달릴 겁니다. 마지막 피날레, 퍼펙트 스톰 이전에 마지막 피날레가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에 올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자, 오늘 어제 기준으로 해서 셀트리온의 대차장고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대차장고 다시 한번 25만 주가 줄어들면서 700만 주입니다. 700만 주 아래로 내려가겠지요. 곧 있으면 600만 주대. 헬스케어를 보겠습니다. 540만 주입니다. 셀트리온이 가장 많았을 때가 3천만 주가 넘어갔죠. 명실상부하게 얘네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공매도 매매 비중도 한번 살펴보시죠. 공매도 매매 비중은 셀트리온 0.05, 거래량은 29만 6천 주, 오늘 2% 하락. 헬스케어 매매 비중은 0.23, 거래량은 33만 4천 주, 오늘 2.06 하락 마감.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0.07, 거래량은 23만 2천 주, 오늘 3.1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 그러나 이들의 힘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같지 않다.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려왔죠. 자, 먼저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그 전에 본 김에 보시면 셀트리온 삼형제 차트를 좀 볼게요. 확대해 볼게요. 보이시죠? 스물스물 내려가는 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급하게 올라가고 스물스물 내려가면 우리가 더 지치죠. 단기간에 올리고 늘 단기간에 올리고 스물스물 내려왔었다. 단기간에 올리고 스물스물 내려왔었다. 지금은 장기간 동안 스물스물 올라갔다가 단기간에 팡팡 치죠. 물량 소화하고 갈 확률이 무척 높다. 거의 저는 확실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실적 찍혔고 합병 성공했고 신약 승인 받았고 매크로 환경 안정됐고 공매도 금지됐고 그리고 나서 차세대 바이오시밀러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이 근방 아래서 물량 소화하고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 단 1에 흔들리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이전과는 다른 게 뭐다? 주가가 바닥권에서 상당히 그들 간에 손바뀜이 있었고 그들은 이미 물량을 매집을 어느 정도 끝내고 끌어올릴 시기를 그들이 정할 겁니다. 다만 그 시기가 머지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3거래일 연속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현재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창구이죠. 오늘 어디 외국계 창구인지 한번 봐볼까요? 오늘
UBS 창고 통해서 매도가 나왔고요. 삼성 최근에 많이 보이네요. 신한은 계속 모으고 있네요. 모아서 또 밀 건가요? 밀어도 그다지 신경도 쓰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매가리가 풀려 보이기 때문에. JP모건을 통해서 17,000주. 그다지 반가운 창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와 UBS를 통해서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찔끔씩 매도가 나왔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JP모건이 오늘 매수를 좀 하였다. 그쵸? 3시 15분경 17,000주. 자, 그리고 삼성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국내 공매도 몸통 창구이죠. 이들의 움직임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형제 수급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 창구를 통해서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조금 있으면 2달에 가까울 것 같은데 보시면 그렇지 않나요? 보시면 한 달은 확실히 넘었죠. 볼까요? 며칠 동안인가? 보시면 10월 23일이잖아요. 12월 아직 안 됐으니까 한 달하고 한 10일 가까이 된 것 같네요.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 창구로 매도가 나온다. 그리고 기간 창구 9,600주 매도가 나왔는데 드디어 연기금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얘네 약발 다 했다. 셀트리온 치고 올라갑니다. 다만 그 추세의 상승 추세폭을 그들이 정할 겁니다. 상승 추세가 가팔라지는 구간에 들어올 겁니다. 마지막에 슈팅 구간까지는 8개월의 구간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오늘 헬스케어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 창구 11만 3천주. 얘는 온통 한 달이 넘었어요. 그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 개인 창구는 한 거래일만 빼놓고 한 달 중에 1거래일만 빼놓고 온통 매도였었다. 그쵸?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개인 창구를 통해서 17,000주,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12,000주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간 창구를 통해서 27,00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는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깁니다. 이 오르락 내리락 작은 변동폭에 휘둘리지 마시고 멘탈 털리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아시겠죠? 지금은 진짜 찐으로 가는 거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